안녕하세요. 네, CKLU 시험 대비 핵심 요약 및 문제풀이 과정을 수강하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강의를 맡은 저는 광주보건대학교의 임동섭 교수입니다. 핵심 요약 과정이니만큼 이 과정은요, 각 스텝별로 2시간 정도씩 핵심 사항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과정은 핵심 요약 과정이다 보니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단원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 그리고 출제가 잘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드리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강의만 듣고 또는 이 문제풀이의 내용만 듣고 시험에 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이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텝 1 보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험 기초 이론과 관련해서는 전체 10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개 단원 중에서 총 40문항을 출제를 하죠. 총 40문항을 출제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단원별로 얼추 한 4문제 정도를 출제하면 전체적인 균형은 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4문제를 기계적으로 다 출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의 모집이나 또는 보험금의 지급과 손해사정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4문항을 출제할 만한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 보험의 본질과 기본 원리, 그리고 보험계약, 보험료율과 계산, 그리고 재보험이나 자산운용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배를 어느 정도 하시고 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니까 무조건 출제할 거고 이것은 중요하니까 출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도 좀 버리셔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의 출제는 출제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그 시기에 출제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과거의 CKLU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를 하다가 최근에는 매 차시별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문제 정제도 난이도 그리고 시험 문제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CKLU 시험의 경우에 합격률이 60-70%를 호가하는 그런 정도는 분명히 아니고요. 모르긴 몰라도 합격률의 정도는 약 대략 2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KLU 시험은 쉽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학습해 가시는 과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들어갑니다. 1번 위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위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골라내는 문제이죠. 이러한 문제에서 문제 자체가 어찌 보면 내용 자체 큰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을 문구 한두 글자를 변경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1번 문제의 경우에 1번 문제의 경우에 위험은 위태롭거나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위험이 위태롭거나 위험스러운 게 아니면 뭐야 하면서 이게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1번 보기 문항부터 수험생을 유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손실 발생에 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 두 번째 객관적 불확실성은 손실 발생에 관한 어떤 상황에서 예측 또는 기대되는 결과와 실제 나타난 결과의 차이를 이러한 객관적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위험은 이러한 객관적 불확실성과 주관적 불확실성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틀린 것은요. 주관적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 아주 미세한 차이를 잘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 갈 때 이 앞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문제풀이 과정의 문제를 거의 대부분 새로 문제를 만들어서 모의고사 문제로 제시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교재 내에서 동일한 문제가 다소 한두 문제 정도씩은 있을 수 있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내는 걸 가지고 또 내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 불확실성 이거를 항상 시험에서 잘 물어본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문제에서 불확실한 상황은 인간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어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3번이고요.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예.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위험은 위태롭거나 위험스러운 게 아니고 불확실한 상황은 인간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불확실성 중에 이 객관적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주관적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태롭거나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예, 절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요. 2번 문제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문제 유형이 CKLU 시험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 크게 한 2가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객관식 시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죠. 문장을 제시해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에 대해서는 나는 알겠어. 그런데 문장 제시해놓고 이 중에 틀린 걸 골라봐라 하는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문항 출제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수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어가기에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경제적 위험은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순수위험은 불확실성의 결과가 손실 발생 여부로 나타나지만 투기위험은 불확실성의 결과가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러한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 여부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투기 위험이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인위적 위험이라면 순수위험은 홍수, 화재, 낙뢰, 충돌 등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인명피해 불확실성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가 틀렸어요. 예, 이렇게 순수위험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문구를 가지고 이걸 틀렸는지를 골라내는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읽어가다 보면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